왜 여러분의 강점은 안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점은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특히 말더듬, 이렇게 말막힘,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막힘이 생기고 말더듬이 생기고 이제 긴장이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말할 때나 뭐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긴장 상태가 되면 더 심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목소리의 기술. 목소리의 기술은 뭐예요? 호흡이 가장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은 호흡이 이렇게 중간에 날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호흡을 잡고 말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호흡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을 잡고 얘기해요. 호흡을 누가 잡아요? 배근육이 잡죠. 배근육을 딱 잡아당긴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이거는 배근육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의 기술, 특히나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 호흡, 그리고 호흡을 지탱해주는 배근육을 잡아주면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배근육이 눌러주는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근육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목소리는 내 마음,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목소리도 흔들려요. 근데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낯설고 또 내 앞에 만약에 뭐 슈퍼갑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때 나는 말을 더듬어. 내가 분명히 말을 못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자, 이게 뭐예요? 나의 강점과 약점 가운데 뭘까요? 약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좀 돌려야 돼요. 강점으로. 나는 말을 더듬어. 하지만 나는 말막힘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계속 훈련 중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나를 좀 칭찬해 주고 싶어. 두 번째, 내가 말을 더듬더라도 오늘 내가 말할 내용은 이거야. 나는 스피치에 있어서 진정성이 중요하지 말더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말을 더듬더라도 진정성 있게 내가 말하는 말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나는 말은 못하지만 행동은 끝내주는 사람이야. 오늘 말은 못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말과 이 프레젠테이션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만큼은 내가 표현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도 내려가고 자신도 내려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걸 생각해서 말을 잘하게 된다면 뭐 생각하겠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는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지 지금 당장 실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 인생의 강점, 나의 강점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존감.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박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 호박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좀 의아했던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호박한테 야, 너 왜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향기가 없니? 이러니까 호박이 딱 째려보면서 너 보라고 핀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호박전, 비 오는 날 호박 숭숭 썰어서 전에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 된장찌개에 호박 넣어서 먹어봐요. 고구마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꽃들한테 야 너네 열매 맺니? 그 한 방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꽃들한테 야 나 못생겼지. 맞아 나 향기도 없고 못생기고 난 왜 이렇게 사나 몰라. 너희들은 너무 예뻐 부럽다.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은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알고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스피치에서도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의 약점을 계속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약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게. 아니면 정리를 네가 못하니까 이런 정리는 내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너 왜 정리를 못하니? 더 나아가 이렇게 정리도 못하는데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말도 정리 아니야? 스피치 강사면 좀 정리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나는 스피치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나 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 일도 망가져요. 그런 사람은 멀리 내보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정말 나가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말은 고마워. 나도 그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내 좋은 점에 집중할래. 안 되는 거 그거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너는 그거 돼서 좋겠다. 그냥 그러면 돼요. 자, 조효정 선생님. 발음이를 사용할 때 침을 언제 넘겨야 할 줄 모르겠다고요? 그 침이 많이 고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목소리 연습하기 전에 단 거를 많이, 그러니까 시거나 단 거를 많이 드시면 입에 침이 많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너무 단 거나 신 거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음이 사용할 때 침이 흘러요, 여러분. 이게 또 발음이를 끼고 발음 교정기를 끼고 허리 숙여서 하게 되면 침이 아래로 흐르죠. 근데 그걸 닦는 것도 일이고 맨날 이렇게 닦다 보면 여기가 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그 신문지에 있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침이 뚝뚝 떨어져도 아니 내 방에서 뭐 내가 연습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소냐. 그러면 이제 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음이를 빼고 침을 꿀꺽 삼켜도 좋죠.